오늘 주제는 이제 레그입니다. 레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누구나 지금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레그 기술이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 수가 없는 거는데. 먼저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와 같은 순서로 보겠는데요. 먼저 LLM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고, 이제 파인 튜닝, LLM에 대한 파인 튜닝,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레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LM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제대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LLM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랬지만 이제 헐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고 이게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카데미에서나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또 이런 LLM에 대한 그 이제 취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할루시네이션뿐만 아니라 리즈닝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 지금 많이 개선됐고 심지어는 어려운 수학 문제에 있어서 그분의 전문가 이상의 문제 해결을 보인다. 는 정도까지 최근에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즈닝에 대한 그 만족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큐리티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큐리티 관련돼서 제일 브레이킹이나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서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하거나 모델 자체가 트레이닝 될 때 이상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편향된 또는 어떤 사상을 강요하거나 뭐 이런 식의 LLM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큐리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은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은 기본적으로 앞에 단어들로부터 다음 단어가 나오도록 한 게 랭귀지 모델이고 이 랭귀지 모델은 이제 확률적인 모델들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고 뭐 최근에는 뭐 디퓨전 기반의 모델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트랜스포머 모델이 기본이죠. 그래서 인코드 기반이나 디코드 기반의 모델들이 만들어져 있고 큰 코퍼스를 사용해서 LLM이 학습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코퍼스에 대한 언스코버지 러닝이 되고 나면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스코버지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을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프레퍼런스에 기반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RLHF나 뭐 이런 방법들이 TPO 같은 방법들이 이제 사용이 돼서 뭐 성능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애노테이터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서 자기하고 대화를 해서 학습을 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파인 튜닝이죠. 그리고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 프레프트라고 해서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학습하지 않고 일부만 학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파인튜닝 이외에 파인튜닝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바로 학습하는 것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는 LLM 모델 같은 것에 주는 텍스트가 되죠. 인스트럭션이나 퀘스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걸 잘 만들게 되면 대답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인 오브 토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몇십 가지, 뭐 지금은 100가지 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십 가지의 방법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해보지 못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그도 일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주 안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서베이 논문을 보게 되면 레그를 일종의 프롬프팅 기법으로 그 비법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레그라는 단어는 LLM이 유명해지기 전 2020년에 이미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있어서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지식을 외부에서 리트리브를 해서 그러한 리트리브된 정보와 큐어리를 함께 LLM에 주게 되면 외부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결과, 현행성이 있는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 정확도가 높은 만족도가 높은 답변을 해낼 수 있는 게 레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LM에 대한 파인 튜닝 과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대상을 어떤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로 사용할 건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죠. 요즘은 이제 7 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들, 그보다 더 작은 3 빌리언 내외의 모델들을 가져다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온프레미스에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그 트레이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제 트레이닝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룹을 돌면서 계속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러니까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웨이트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델이 트레이닝 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사용할 건지 말 건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미 트레인된 모델의 결과를 사용해서 분류기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분류하는 작업들이다. 그러면 여기 분류기만은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모델 자체가 있을 때 트랜스포머 인코더 모델이나 디코더 모델이 있을 때 뒤쪽 모델 일부만 이제 학습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레이어 전체 레이어를 학습할 수가 있죠. 이 과정에 레이어 전체를 학습하게 되면 워낙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했던 이 페프트라는 방법들 일부 파라미터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할 때 LLM 모델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LLM이 파운데이션 모델, 코퍼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죠. 먼저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해서 어떤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걸 잘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디코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 있는 단어들로부터 아웃풋에 있는 답변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예측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로직 펑션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잘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LLM 모델을 사용해서 이러한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와 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레그 기법들이 있는데 레그 기법들을 만드는 과정에 또는 평가하는 과정에 이러한 어, 질문 답변의 그 집합을 데이터셋을 LLM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아주 최소한만 들여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 부스트래핑이 가능해져.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레이팅 답변이 있더라도 좋은 답변과 만족도가 높은 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족도에 따라서 더 만족도가 높은 정확도가 높은 우수한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모델 학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답변들이 있으면 사람이 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그거가 그러한 높은 그 점수를 내는 녀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 그런 게 리워드 정보가 되는 거죠. 리워드 얼마나 좋은가, 5점, 별 5점을 갖다 준다면 별 몇 개인가, 이런 걸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점수를 계산해 줄 수 있는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RLHF가 되죠.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워드 모델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어떤 LLM에 대해서 어떤 큐어리가 주어지고 답변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 답변들을 그 리워드 모델에 집어넣어서 질문과 답변을 리워드 모델에 집어넣어서 점수를 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좋은 녀석이 우수한 녀석에 대한 답변이 더 좋아지도록 이렇게 모델을 하는 방법이 RLHF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DPO라는 방법이 있어요.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같은 방법은 리워드 모델을 만들지 않고 두 개의 대상에 어떤 답변이 있을 때 얘와 얘가 있는데 얘가 더 낫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못하다면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식들을 유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프레퍼런스에 관련된 음, 이론에서 유도를 했는데 복잡한 이론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모델과 차이는 최소화하면서 그 위너에 대한 녀석이 커질 수 있도록 루저에 비해서 위너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너에 대한 프레퍼런스 그 확률이 루저 댄스에 대한 그 확률보다 커지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리워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DPO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모델 파라미터를 결국 튜닝을 해야 되는데 모든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일부 파라미터들만 또는 일부 모듈을 집어넣어서 그냥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기법들이 연구가 됐는데 이를 그 페프트라고 부릅니다. 그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이제 페프트라고 부르고 어댑터 레이어를 집어넣는 거.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중간에 다른 레이어를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끼워 넣은 레이어의 파라미터 막스가 나오는 거. 로라, 퓨로라, 프롬프트 튜닝, 프리픽스 튜닝, 뭐 비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비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모델들을 보게 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나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어서 MLP 레이어가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를 거기에 있는 바이오스 톤들만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도 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비트라는 IA3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이미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할 때는 가져다가 쉽게 API 형태로 가져다 쓸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어댑터 레이어는 이 중간에 레이어를 갖다 끼워 넣고 그다음에 여기는 다운 프로젝션하고 업 프로젝션에서 파라미터에서 좀 줄이면서 두 개 레이어가 있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요. 로라라고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퓨어리 키 밸류 관련된 리니어 트랜스포머라는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로라라고 해서 간단한 매트릭스를 하나 옆에다 더하도록 해서 이걸 바꿔주는 건데 이때 얘도 이제 다운 프로젝션 한 거고 프로젝션 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젝션 하는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행렬의 크기가 작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로라로 하는 방법이고 퓨로라는 뭐 16비트로 되어 있는 걸 4비트로 콘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로라를 하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집어넣을 때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별로 해당되는 프롬프트에 대응하는 어, 그 앞에 붙인 프리픽스를 붙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벡터로 되어 있어요. 학습된 벡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뭐 하나를 집어넣는 경우는 이런 그런 경우는 프롬프트 튜닝이라 하고 레이어별로 집어넣는 거는 프리픽스 튜닝 하나 집어넣으면 인풋에 넣는 건 프롬프트 튜닝 레이어별로 집어넣는 건 프리픽스 튜닝입니다. 이거는 이제 IA3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보면 value하고 key 그 다음에 여기
피드포드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 펑션 나갈 때 거기다가 스칼라베만 해주는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그런 방법도 쓰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별로 잘 될 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인 튜닝 할 때 페프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을 사용할 때, LLM 모델이 있는데, LLM 모델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항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 건가, 모델을 계속 키울 건가, 그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우리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엑스퍼트 모듈이 있고, 엑스퍼트 모듈이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 이제 방식이 여기 보게 되면 매크로뷰 어댑테이션하고 마이크로뷰 어댑테이션이 있는데 매크로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엑스포트 모듈을 갖다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믹스 오브 엑스포트처럼 그 상황에 맞는 녀석을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큐어리에 따라서 선택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인터널 어댑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트랜스포머 스퀘어드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LLM 모델 하나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렵다, 모델이 커진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엑스퍼트를 갖다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까? 단순히 엑스퍼트 모듈을 멀티레이어 여기서 멀티레이어가 아니라 멀티플 MLP니까 여러 개의 MLP 모델을 만들어 놓고 선택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상황에서는 이 모델, 저 상황에서는 저 모델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는 거, 물리를 잘하는 거, 화학을 잘하는 거, 생물학을 잘하는 거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큐어리에 따라서 수학에 관련된 건 수학에 관련된 게 사용되도록 하나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부담 되게 크겠죠, 그렇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모델 자체 믹스 오브 엑스퍼트를 구현을 해서 그에 따라서 엑스퍼트 모듈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딥식인지 사실은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트랜스포머 스퀘어드라는 방법은 좀 재밌는 방법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보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결국은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보게 되면 웨이트 매트릭스들이 있어요. 웨이트 매트릭스들이 있는데 웨이트 매트릭스들이 곱해져서 변환이 돼서 이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웨이트 매트릭스가 상황에 맞게 바뀌어주면 될 텐데 웨이트 매트릭스를 바꾼다는 건 결국 모델 전체를 갖다가 다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웨이트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합니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생렬을 갖다 U 그다음에 대각선 부분의 성분만 있는 그런 다이아곤 성분만 있는 시그마 그다음에 V라고 하는 벡터에 트랜스포즈 된 거. 각각 여기서 어 로나 칼럼은 이제 이거 만들 때 오토고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이 다이아고널에 있는 텀에 대해서 상황별로 텀에 대한 그 싱귤러 밸류에 대해서 상황별로 가중치 값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보게 되면 디스패치가 있고 매트가 있고 코딩이 있고 VLM이 있는데 이때마다 여기에 들어갈 가중치를 따로따로 학습을 해서 그 가중치를 여기에 곱해갖고 행렬을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쓴 게 트랜스포머 스퀘어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모델의 크기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더라. 그러면 언제 어떤 웨이트를 쓰는 게 좋냐? 이걸 갖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면 이걸 쓰고 저런 상황이면 저걸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분류기를 만들 수도 있고 퓨샵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를 썼다고 방법이 돼 있는데 차이를 갖다 적게 하면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각각의 가중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는데 얘를 갖다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더니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상황별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LLM 모델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잘하도록 하기에는 부담도 커질 수가 있다. 모델이 커지면 잘할 수 있지만 부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크기로 동작하는 게 에너지 효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방식의 셀프 어댑티브한 LLM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사용자 중국이 부족하다. 그러니 그걸 바꾸어서 또는 외부의 정보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자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냥 사람이 보고 이거 뭐 잘 만들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방법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 한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용자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용자가 직접 써줘야 되는 거지만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랭체인과 같은 이제 코딩을 통해 API를 통해서 여러 과정 안에서 프로그램이 내부 데이터도 관리하면서 외부를 가져오고 주고받고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사용자가 하는 일만은 아니다. 지금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특히나 최근에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에이전트 개념은 되게 오래된 개념이에요. 3, 40년 된 개념. 40년도 40년간 된 개념이라고 봐야 돼. 인공지능의 역사는 결국은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되게 오래된 개념이고 그런데 그 개념에 관련돼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지만 그렇게 최근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어, 어떤 일을 에이전트라는 건 그 위임을 시켜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위임받은 일을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일을 위임하거나 위임된 일을 갖다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LLM이 나오면서 LLM이 지금은 어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그러하니 에이전트가 무지무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은 에이전트를 예전에 3, 40년 전에 꿈꿨던 그런 에이전트를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날개를 달았죠.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때 결국 내부적으로 LLM을 쓰는 게 이제 기본적이 되는 거고요.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또는 LLM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을 해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LLM이 가지고 있는 또 LLM에게 어떤 일을 잘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어, 에이전트 기술에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여기 이제 에이전트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에이전트에 관련된 그림 되겠습니다. 에이전트 관련된 기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 지나갈 건데요. 오늘 이제 여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외부 그 학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제로샷 프롬프팅, 퓨샷 프롬프팅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었던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리즈닝 관련돼서 이제 지금 체인 오브 토트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거나 셀프 컨시던스, 트리 오브 토트, 로직 오브 토트, 그다음 헐루시네이션을 없애는 걸로 레그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 나와 있죠. 리액트,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 체인 오브 날리지도 있고요. 유저 인텐션에서 액티브 프롬프팅, 파인 튜닝 옵티미제이션 관련해서 오토매틱 프롬프트 엔지니어, 날리지 베이스드 리즈닝 앤 제너레이션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고 컨시스턴시와 코헤런시를 고려한 그러한 프롬프팅도 있고요. 이모션과 톤을 생각을 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이런 걸 기대해. 너 이거 잘하지? 잘해줄 거야.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을 때 LLM의 특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걸 집어넣게 되면 다른 형태, 또 원하는 형태의 그런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이모션 앤 톤에 관련된 거고요. 코드 제너레이션 엑스큐션에서 실제 코드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코드를 외부의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된 결과가 LLM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출력이 나온 결과를 또 그걸로 해서 검증을 해낼 수 있는 이러한 프롬프팅 기법도 있고요. 그다음 옵티미제이션 이피션시 관련된 거, 유저 인텐션을 사용자의 의도를 갖다 확인하도록. 이거 다르게 표현해봐. 그 다음에 그거가 이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물어보는. 요거 이 질문을 다르게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그 의도를 분류해서 이게 의도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찾아가도록 하는. 그다음 테이크 백스텝이라는 거는 이거 뭐냐면 추상화시켜서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웹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단순히 사용자가 뭐뭐 잘 써주면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그 제로샷 프롬프팅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퓨샷이라고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고 저런 경우에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퓨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형태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context learning이라는 건 문맥 내 학습이라는 건데 실제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결과가 학습처럼 예제를 보고 답변을 만들기 때문에 in context learning이 하지만 학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체인 오브 토트는 뭐냐면 한 번 단번에 답을 갖다 질문하고 답을 만들려고 하면 답을 못 만드는데 예제로 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내가 풀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면 사고의 연쇄적인 과정을 보여준 사례를 주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더라. 과정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수학적인 문제 해결이나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체인 오브 토트라는 기법이죠. 그 체인 오브 소트도 있고 뭐 그냥 엑스 오브 소트 그러니까 앞에 그냥 체인 대신 엑스 들어간 경우도 있고 체인 오브 엑스에서 소트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간 방법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로샷 체인 오브 소트인데 복잡하게 사례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let think step by step 요것만 집어넣었더니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써도 잘할 수 있네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제로샷 체인 오브 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사용자가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서 동작하는 것들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셀프 컨시던스 위드 체인 오브 토트는 뭐냐면 여러 개 동일한 그 think step by step이라는 걸 붙여서 동일한 큐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하도록 하는. 근데 LLM이라는 게 확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답변이 매번 달라요. N번 실행하도록 한 다음에 다수결 투표해갖고 답이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거 선택해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더라. 뭐 이거는 그냥 사람이 다 하는 거 귀찮은 게 나 내부적 프로그램 짜서 하겠죠.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프롬프팅이 진행이 됩니다. 더 다양한 그 복잡한 형태가 트리 오브 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체인 오브 소트는 한 줄로 쭉 내려가면서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여러 가닥으로 나눠지는 요거 풀려면 요렇게도 할 수 있어. 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나눠서 그냥 해결해야 되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요렇게 그냥 해결해 볼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 형태로 계속 그냥 갈라져 가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면 주게 되면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트리 구조를 관리를 하려면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지 프로그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람이 그 타이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격증이 있다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언젠가? 이게 넌센스인 게 사실은. 기술 발전이 빨리 되고 있고 초창기이고 뭐 상업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 그 태클링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그냥 만들어내는 토프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녀석이 있고 아닌 거는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돌아가서 다시 시도를 해보고요. 서치하는 부분도 해서 트리 오브 소트도 있습니다. 근데 트리 하나로만 하는 거 말고 그냥 그래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프 오브 소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 그래프 구조로 해서 여러 개의 결과가 결합이 되고 그 결과가 또 다음 단계에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했고 오늘의 주제인 레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우리 봤던 것처럼 어떤 질문의 사용자의 질문 큐어리 퀘스천에 대해서 LLM만 사용해서 답변을 얻어내게 되면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특히나
어제 거,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LLM 모델을 학습하는 시간이 워낙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데이터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외부 데이터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와 relevant document와 퀘어리를 한꺼번에 LLM 모델에 주게 되면 LLM이 그 두 가지 정보를 사용을 해서 답변을 만들게 되도록 하는 게 레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etrieve에 대한 read 메소드.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를 써요. retrieve에 대한 read. 그러니까 retrieve를 한 다음에 관련된 큐어리에 대한 답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걸 외부 소스로부터 가져온 다음에 답변을 해서 가도록 하는 게 retrieve. retrieve를 하려면 워낙에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덱싱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덱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덱싱을 하는데 문서가 크면 한꺼번에 인덱싱이 안 되죠. 그래서 문서를 작은 단위로 스플리팅의 청크로 나누고 청크를 비교를 텍스트 단위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죠. 인베딩을 하게 돼요.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 그래서 그 정보를 인베딩 된 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벡터와 연관된 청크에 대한 연결 정보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큐어리가 주어지게 되면 이 큐어리에 대한 인베딩 벡터와 보통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베딩되어 있는 벡터들과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가까운 K개를 끌어오게 되죠. 빨리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 연결된 청크들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큐어리하고 함께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인덱싱 하는 거, 리트리블 하는 거, 제너레이션 하는 게 기본적인 레그인 거죠. 그래서 리트리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이 read에 해당되는 거죠. retrieve then read 메서드라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 레그 이렇게 생각하면 인덱싱 잘해서 좋은 인덱스 사용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큐어리 잘해서 빨리 해서 결과 내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로만 부족해. 레그를 봤더니 그렇게 하더라도 정보를 갖다 잊어버려요. 미싱 컨텐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탑 랭크 된 것도 그냥 살아 그냥 나오지도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 안 맞는 것도 있고요. 뽑히지 않은 것도 있고 포맷이 잘못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부정확한 것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레그를 했을 때 레그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레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그라고 해서 그냥 해당되는 인덱스된 거에다가 그 뭐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퓨어리해서 그냥 가지고 검색해서 관련된 거 끌어오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웹에서 뭐 하냐면 리트리브를 할 때 프리 리트리브 과정을 거치게 돼. 인덱스는 인덱스대로 있는 거고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프리 리트리브를 그러니까 리트리브를 할 때 큐어리를 줄 때 큐어리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른 큐어리를 다시 써요. 큐어리를 변환도 해요. 큐어리를 늘리게 돼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바꿔주게 되면 큐어리를 변환해 주게 되면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이 얻어지기도 해요. 리트리브 하기 전 과정이라서 프리 리트리브 프로세스. 리트리브를 한 다음에도 뭔가를 해줄 필요가 있어.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모든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익세시브 인포메이션은 노이즈를 갖다 더 집어넣을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된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리랭킹이야. 순서를 갖다가 모든 걸 쓰는 게 아니라 탑 K만 쓸 거다. 그냥 어떤 녀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리랭킹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해야 되는 우리 랭킹은 핵심적인 거 뽑겠다. 중요한 부분 가져다가 쓸 거고 너무 그냥 길게 하면 윈도우 사이즈,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컴프레션 하는 것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LLM에다가 프롬프트하고 정의된 리트리브된 결과를 넣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여기 부분은 포스트 리트리브 프로세스라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간 방법들이죠. 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프리리틀 포스 리티브를 그냥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인덱싱 하는 데서도 개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써서 청킹을 하든지 그다음에 크기를 갖다가 어떻게 나눌 건지 그다음 메타데이터로 해서 단순히 청크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청크가 전체 문서 안에 뭐 몇 번째 챕터에 있는 건지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뭐 이런 정보까지
집어넣게 돼. 그래서 어떤 정보가 꺼내졌을 때 관련된 정보는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1페이지 나오고 그냥 32페이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관련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메타 정보에 관리를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할 때, 그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니 퍼플리스티나 뭐 구버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또는 다른 데 그 구글에서도 그런 서비스 딥서치라는 기능들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딥서치 기능이 만들어지는 게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을 잘 리파인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하지.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모듈러 레그를 해서 이게 레그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그냥 그 리트리브 한 다음에 리드 해는 걸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프리 프로세싱도 하고 프리 리트리브 프로세싱도 하고 포스트 프로세싱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필요해요. 해서 요소들을 다 식별하고 필요에 따라 집어넣는 서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서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벡터 DB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웹사이트를 그냥 가서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리지 그래프로 돼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LLM에다가 물어봐서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LLM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걸 LLM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퓨전하는 거는 이제 결과들이 여러 개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제 포스트 리트리블이나 아니면 리트리블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퓨어리의 결과를 결합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고요. 메모리 모듈에서 LLM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해서 진행돼 왔지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어낸 다음에 LLM에 물어보고 답변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LLM한테 여러 번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전의 정보를 제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또 이제 제안들을 했어요. 페이지가 사라진 거. 페이지가 뒤로 가버렸는데 또 라우팅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데이터를 리트리브를 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소스들이 있어요. 벡터 DB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어떤 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던던시나 노이즈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모듈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 특정한 LLM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LLM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LLM의 출력을 조정하는 뭐 그런 모듈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듈러 레그라는 거는 어떻게 그냥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는 거. 예전에 리트리브하고 리드만 했다가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리라이트를 해서 리트리브를 하고 리트리브 된 결과에 대해서 리링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리트리브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리랭킹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리드된 결과에 대해서 리랭킹을 하는 요것만 있었는데 외부에 서치 아까 봤던 라우팅도 하는 거고 데몬스트레이트, 메모리, 퓨전, 프리딕트를 쓰는 것도 있죠. 그 패턴을 보게 되면 모듈들은 이런 거 말고도 뒤에 있는 거지. 이런 형태로 다양한 모듈들을 또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뒤에서 여러 가지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 패턴을 보게 되면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리트리브를 한 다음에 리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발전된 형태가 아까 전에 리트리블 앞에 프리 리트리블하고 포스트 리트리블 프로세싱도 있었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리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퓨리를 리라이트라는 게 결국은 프리 리트리블에 해당되는 거니까 리트리블을 할 때 그냥 처음에 상대가 준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다. 좀 바꿔보죠. 아니면 이제 퓨어리로부터 요거에 대한 답변이 뭐가 좋을지 데몬스트레이션 정보를 갖다가 LLM한테 물어보고 물어본 결과 나온 결과를 LLM에 집어넣어 갖고 뭔가 만들어내도록 하면 그런 또 데몬스트레이션 서치 프리딕트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리트리블 리드를 반복을 하는 이걸 이트레이티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관련돼서 아까 요 패턴 있었잖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리트리브 된 리드 가장 전형적인 조금 발전된 게 앞에 프리 리트리블 프로세싱으로 해서 쿼리를 리라이트라는 쿼리를 바꿔줘요. 더 우수하게 또는
관련된 정보가 더 잘 찾아지게 바꿔주는 걸 앞에 붙인 걸 rewrite, retrieve, read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앞에 따는. 그다음에 generate and read라는 게 있는데요. LLM이 그 관련된 정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외부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더라고요. LLM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뭐냐면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대한 다큐멘트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요걸 갖다가 클러스터링을 해요. 클러스터링을 하고 클러스터링 된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뽑아내. 그래서 뭘 하냐면 어, 그 정보를 뽑아낼 때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관련된 정보인데 비슷비슷한 걸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 멀티플 니어 디플리케이트 다큐먼트를 만들어낸 걸 지향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해서 뽑아낸 정보들을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크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보게 되면 뭐냐면 LLM한테 야 요거에 관련돼서 이 질문에 관련돼서 관련된 정보들 만들어 봐.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LLM한테 질문하면 답변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LLM한테 야, 이 질문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과 문서도 만들어 봐. 만들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 개의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문서와 질문을 LLM한테 놓고 답변을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같은 녀석이 그 한 녀석 같은 녀석한테 질문을 갖다 그냥 하게 되면 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녀석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들어낼 때 요거하고 그냥 거리가 있는 문서를 만들어내도록 앞에 이제 하는 거 여러 개를 만들어내고 분집화를 한 다음에 분집화를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 나오잖아요. 글로 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베딩을 해요. 인베딩을 해서 인베딩 벡터들에 대한 분집화를 하고 분집 내에서 대표적인 것만 하나를 뽑아서 하나씩 뽑아서 해당되는 문서를 관련된 정보로 넣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쓰는 게 아니라 내부 그 LLM 자체를 씁니다. 근데 LLM이 똑같은 거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 많은 걸 갖다 만들어내도록 하고 관련된 것끼리 클러스팅 군집화를 한 다음에 군집 내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뽑게 되면 군집은 원래 그냥 가까운 것끼리 뽑는 거니까 가깝지 않은 관련돼 있지만 중복되지 않은 정보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사용해서 매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 정보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정보만 사용하는 이런 매그도 있어요. 리사이트 된 앤서라는 게 있는데 리사이트도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LLM 모델한테 요 질문에 대해서 이 관련된 사실을 뽑아내도록 해. 그러니까 리사이트 원래 우리말로 암송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LLM한테 야, 요거에 관련된 사실들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는. 그다음에 그 사실들을 질문과 함께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앞에는 문장을 만들도록 한 거고 얘는 리사이트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말한 거잖아요. 요거에 관련 이 질문에 관련된 사실들 너 아는 거니까 말해내. 말해. 그래서 그거 모아서 그것과 질문을 한꺼번에 집어넣게 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의 레그를 recite then answer라고. 다음 demonstrate search predict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어떤 질문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질문을 여러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서브 큐리로 만들든지 또는 질문에 대한 다른 문장들을 뽑아내도록 해요. 근데 얘를 갖다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또 질문에 해당되는 걸 어, 만들어내도록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애노테이션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만들어내지고 요 만들어내진 거에 따라서 질문과 리트리블과 답변을 갖다가 여러 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들과 이 결과들을 이제 요것들을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걸 리트리브 된 결과라는데 예거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어진 결과, 그 다음에 리트리브된 결과, 그 다음에 어, 그 퓨어리를 갖다가 주어서 LLM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방법도 있어. 이런 방식의 패러다임. 또 이제 이터레이티브 여기 이터리트젠이라고 하네. 이터레이티브 리트리버 리드 리트리버 리드 뭐 리트리버 리드와 리트리버 리드를 반복하는 모델이다. 뭐 단순하긴 한데 리트리브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 답변하고 다시 그 질문하고 다시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 반복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갖다 다시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하게 리트리브 제너레이션 하는 걸 갖다가 그런 방식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하게 하이브리드하게 키워드를 사용해서 리트리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한 정보를 사용해서 리트리브를 할 수도 있고, 벡터 DB를 사용해서 리트리브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정보들을 결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뒤에서 보겠지만 서브 쿼리를 만들어서 또 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이제 hypothetical document embedding이라고 해서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 문서 하고 유사한 정보를 또 만들어내는 그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레그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그는 여러 가지 그냥 그 요소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트리버 전에 프리리트리버를 하는 방식이 있어서 미라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온 것들을 실제 LLM에 줄 때 어떻게 줄 거냐? 입력으로 그냥 좀 주는 경우도 있고요. LLM 모델 중간에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것도 시도가 됐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들이, 요게 중간에 집어넣은 거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그림으로 해서 요거에 따라가서 이제 전차적인 걸 한번 볼 텐데, 큐어리 컨스트럭션에서 큐어리를 자연어로부터 말로 되어 있는 것로부터 다른 소스에 있는 걸 정보를 쉽게 끌어올 수 있는 부분, 큐어리 트랜슬레이션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프리 리트리벌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기법들, 그다음 라우팅은 어디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올까? 논리적으로 이제 라우팅하는 방법이 있고 의미적으로 라우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하는. 그 다음에 인덱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외부 정보 소스가 있어요. 관계형 그래프 DB도 있고 관계형 DB도 있고 벡터 스토어도 있고. 벡터 스토어가 이제 보통은 문서들을 청킹한다. 쪼가리로 나눈 다음에 쪼가리들에 대해서 인베딩을 해서 벡터로 만들고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처음에는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소스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 인덱스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릴레이션 DB나 그래프 DB 같은 경우는 인덱싱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빨리 찾기 위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그게 돼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리트리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제 LLM이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요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큐어리 컨스트럭션인데 주어진 큐어리로부터 새로운 큐어리를 그러니까 주어진 질문으로부터 큐어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것들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할 때, 그 질문은 말로 하잖아요. 말로 되어 있는 걸로부터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질문하려면 큐어리 랭귀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투 SQL은 뭐냐면 관계대비 SQL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러면 유저 사용자의 입력이 있으면 사용자의 그 프롬프트를 보고 큐어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LLM한테 잘 시키면 잘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LLM한테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LLM한테 시키려도 DB가 뭐가 있는지 이런 정보 줘야 되지. 음, 그걸 보고 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얼마나 잘 만든 거. 예를 들면,
what the top five most expensive product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한 SQL 문장을 만들어내는 하는 그런 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텍스트 사이퍼는 얘는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쿼리 문장인데 사이퍼 쿼리로 만들어내는. 그 그래프는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주어지게 되면 사이퍼에 대한 쿼리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접근이 쉽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셀프 쿼리 리트리버. 얘는 뭐냐면 서치 키워드나 스트럭처 필터를 그냥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벡터DB에서 쓸 때 이제 벡터DB로는 유명한 게 파인콘이나 VB8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벡터DB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것도 이제 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쓰게 될 때, 그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도 뭐가 되냐면, 이제 벡터DB 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베딩 벡터에다가 토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했냐면 그, 이제 그 청크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그 청크에 관련된 정보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올 때 예를 들면 뭐 2021년 이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메타데이터에 이런 정보가 있다면 거기서 바로 필터링 해버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 필터링 된 결과에 대해서만 다시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큐리를 이제 구성을 해서 효과적인 관련된 정보를 적합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큐리 트랜슬레이션은 이런 겁니다. 큐리가 있는데 사용자 큐리가 있는데 이걸 리라이팅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자 큐리가 마땅치 않은 경우 또는 이제 불충분하는 경우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더 관련된 정보를 더 뽑아낼 수 있고 또는 큐리가 너무 복잡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큐리를 분리해야 되죠. 큐리 디컴포지션 큐리가 경우에 따라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적용하려면 이 방식이 예를 들면 물리적인 물리 문제를 풀려면 이게 어떤 물리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문제를 추상화시켜서 나타내게 되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능할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을 추상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게 하는 앱스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쿼리 트랜슬레이션인데 먼저 리라이팅 하는 걸 보게 되면 먼저 이제 멀티 쿼리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갖다가 LLM한테 야 이거 다른 문장으로 바꿔봐. 그러면 문장을 구성하는 쿼리를 구성하는 단어들에 의해서 인베딩 벡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인베딩 벡터의 위치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녀석이 이상한 용어를 써갖고 또는 하필이면 그렇게 그냥 그 인베딩된 관련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걸 조금 틀어서 다른 단어를 써서 용어를 써서 하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이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뀐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뀌었더니 요걸 하면 가까이 근처에 없었는데 이렇게 바꾸니까 근처에 있는 녀석이 있잖아요. 관련된 녀석이 있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게 멀티 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가 주어지면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걸 LLM한테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브 퀘스트는 뭐냐면 하나의 질문을 갖다 여러 개의 질문을 분리해서 그냥 하도록 단번에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분리하도록 한다. 분리해서 각각을 해결하도록 하는 거. 그런 걸 리스트 투 모스트 프롬프팅이라는 거하고 인터리빙 리트리버 보이드 체인 오브 토트 리즈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리스트 투 모스트 프롬프팅은 복잡한 질문을 갖다가 작은 질문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질문들을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답변들을 최종 결과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 갖다가 두 개를 나눈 거죠. 나눠서 각각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아니면 앞의 결과 나온 것과 함께 두 번째 질문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는 그런 식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인터리빙 리트리블 앤 체인 오브 토트는 리트리블하고 체인 오브 토트라는 그러니까
그 리트리블 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리트리블 먼저 이제 그 리트리블에서 결과 얻어오고 그 결과 사용해서 LLM한테 집어넣는데 LLM한테 잘 생각해서 해 이렇게 하고 결과 얻어내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다시 리트리브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LLM한테 너 잘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결과를 더 잘 만들어내죠. 단순한 긴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앱스트랙션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좀 더 추상적인 질문으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어떤 이제 물리 문제인지 화학 문제인지 이런 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를 답변하는데 그냥 하니까 답변을 못 해요. 얘를 뭐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야 요거가 좀 추상적인 개념적인 형태로 질문을 만들어 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질문에 대해서 LLM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추상화된 형태이고 이 추상화된 형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줬고 이한테는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할 때는 요거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함께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더라. 이런 게 이제 스텝업, 스텝백 프롬프팅입니다. 또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제 수도 다큐멘트라는 건데 이제 문서를 갖다 찾는데 이제 벡터DB에서 큐어리가 주어지게 되면 큐어리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있고 이 인베딩 벡터가 가까이 있는 인베딩 벡터들에 대응하는 청크들을 끌어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포테티컬 다큐먼트 인베딩이라는 하이드라는 방법은 뭐냐면 요 큐어리에 대해서 관련된 요 큐어리에 대응되는 답변에 해당되는 문서를 만들어 봐. 결국 답변 만들라는 거죠. 그럼 이 답변을 인베딩 돼. 그 인베딩 된 벡터를 갖다가 뭘 하냐면 여기 원래 그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고 이 답변 자체를 인베딩 벡터로 해서 그 벡터 DB에서 찾는 거. 그러니까 답변하고 비슷한 특성을 갖는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이 하이드라는 방법. 그래서 얘는 이제 다큐먼 이름을 갖다가 수도 다큐먼트라는 다큐먼트라 이렇게 만들어진 다큐먼트를 하이퍼테티컬 다큐먼트 또는 수도 다큐먼트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큐어리를 하기 전 단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건가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라우팅인데 라우팅은 길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어디를 찾아봐야 되지? 얘는 누굴 사용해서 해야 되지? 아니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걸 라우팅이라고. 그래서 로지컬 라우팅은 뭐냐면 어떤 로직을 정해놨어요. 아, 이런 경우에 뭐 하고요. 저런 경우에 뭐 룰을 사용하든지 뭐 로직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구현해 놓든지 아니면 뭐 에이전트한테 그렇게 하도 실습을 시켜 놓든지 이렇게 하는 이걸 로지컬 라우팅이라고. 그 시메트릭 라우팅은 뭐냐면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어리에 대해서 퓨어리에 대응하는 인베딩 벡터와 그거에 가장 근접한 것에 관련된 녀석을 찾도록 하는 이것도 시멘틱 라우트라고. 그림을 보게 되면 로지컬 라우터는 이렇게 로직이 되어 있는 거고, 요런 경우에는 요걸 써요, 이 경우에는 이걸 써요 하고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소스를 정한 거고, 얘는 뭐냐면 시멘틱 라우팅에서는 그냥 여기 이제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프롬프트에 따라서 그냥 얘를 쓸까 저를 시메트릭 라우팅이니까 그 가까이 있는 녀석을 일단 선택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예를 들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야,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로 가. 관련성이 이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인베딩 벡터에 이렇게 그냥 그 근처에 이렇게 그냥 가까이 가도록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 여기 색깔을 보면 색깔에 따라서 가는 길이 결정돼 있지. 이게 이제 시멘틱 라우팅. 그 라우터는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롬프트에다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게 그냥 뭘 써?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 그 LLM이 그걸 보고 선택을 해줍니다. 또 LLM이 그 펑셔널 콜을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펑션 콜을 해. 특히 이제 그 웹서처 같은 이 외부적인 자원을 쓸 때 요즘 이제 LLM이 외부적인 툴들을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림을 만들든가 그것을 만들든가 다 외부적인 툴을 써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LLM한테 하는 거. 또 작은 LLM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요. 아, 이런 질문은 누가 해야 되지? 분류기를 만들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LLM 갖다 파인튜닝해서 그렇게 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키워드를 갖다 보고 키워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전형적인 로지컬 라우터가 되겠죠. 근데 인베딩 벡터를 아까 이야기했던 시멘틱 라우터는 인베딩을 시켜서 어, 가까운 녀석에 해당되는 녀석을 선택해서 쓰도록 하는 거.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좀 똑똑한 형태로 이제 어댑티브 렉이라는 게 있어요. 어댑티브 렉은 뭐냐면 어떤 큐어리가 주어지면 이 큐어리는 한 번에 그냥 하고 끝낼 거냐? 그러니까 리트리버는 얘는 결국 얘는 리트리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변할 거야. 해도 되는 질문. 얘는 한 번만 하고 그냥 그 리트리버 하면 해도 되는 거고. 얘는 질문이 복잡하니까 몇 번 돌아서 그냥 답변해야 되냐. 요걸 갖다가 분류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분류기를 만들어 놓고 그 매번 한 번씩 하거나 매번 여러 번 하거나 한 번도 안 하거나 이런 방식쓴 것보다는 얘가 좀 똑똑하면 훨씬 낫겠죠. 실제로 그냥 이 분류기가 잘 만들어져서 똑똑하게 만들어졌더라. 요게 이제 일종의 라우팅 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댑티브 렉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방식. 다음 이제 부분은 인덱싱인데요. 인덱싱은 뭐냐면 다큐먼트들을 잘라서 청킹해서 관리를 하는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킹된 문서를 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인베딩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인베딩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청크에 대한 정보와 청크가 어디 있는지 그다음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지.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부터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냥 큐어리가 주어지면 큐어리에 대해서 인베딩하고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인베딩 벡터들 쫙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몇 개 선택하는 거지. 선택했는데 다 같은 거냐? 다 의미가 있냐? 그렇지 않지. 음, 그 인베딩 벡터가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인베딩 벡터 연결된 청크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청크들이 다 의미가 있냐? 메타데이터를 보고 필터링해서 불필요한 거 없애고 보게 되면 훨씬 낫다. 요즘은 렉을 하는데 그냥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죠. 이미지나 멀티모달 렉을 하고 있죠. 멀티모달이라면 그 관련된 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와 이미지를 인베딩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멀티모달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이제 그걸 갖다 통합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잘 쓰게 되면 멀티모달인 경우에도 이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과정이. 그래서 질문이 주어지게 되면 이미 다큐멘터들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게 다 인덱싱에서 들어가 있고 질문이 주어지면 인베딩을 해서 누구하고 가깝지 해서 가까운 것 몇 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프롬프트하고 같이 LLM에 집어넣게 되면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그 인베딩 벡터를 만들 때 이게 문서를 얼마 크기로 잘라놓은 게 또 어디까지 잘라놓은 게 효과적이냐는 게 이슈가 되겠지. 사실은 인베딩 벡터를 사용하는 건 약간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단어마다 인베딩된 결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문장을 갖다가 모든 정보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어떤 특정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정해진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다음에 어떤 동일한 정보를 길게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치? 하나의 정보가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질문이 청크에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청킹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게가 사실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 도메인에서 이렇게 이만큼 길이를 하는 거, 그럼 이렇게 자르는 게 좋더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최적의 세그먼트 청크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단어 개수로 자르는 거죠. 어렵지. 근데 시멘틱 청크를 하는 거는 의미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어떻게 하냐? 계속 청킹을 해가면서 그냥
그 인베딩 벡터를 갖다 만들어 보는데 인베딩 벡터의 의미는 갑자기 그 벡터와 그 전 거와 그 다음 거가 거리가 무지개 멀어졌어. 그러면 의미가 되게 달라졌다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자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시멘틱하게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 리커시브하게 하는데 뭐냐면 각 일정 크기별로 가는데 중간에 그냥 그 피리어드 마크가 나타났어. 그 마침표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까지 자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리커시브 스트럭처 어웨이 스플리팅. 그다음에 문장이 있으면 다큐먼트 스트럭처 외에는 문장 구조를 보는 거예요. 센텐스, 패러그래프, 섹션 또는 챕터를 보고 그 단위로 자르더라고요. 청크 사이즈가 다르면 문제가 없면 실제 청크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이고요. 인베딩 벡터는 이렇게 큰 게 들어오나 요만큼 작은 게 들어오나 인베딩 벡터는 같잖아요. 그렇죠? 인베딩 벡터의 크기는 문제가 안 되죠. 또는 청킹을 할 때 LLM한테 야 이거 의미적으로 잘 잘라주면 LLM이 또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청크를 나눌 수 어떤 게 좋은가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해보는 거고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덱싱을 할 때 원래 문서를 그대로 인덱싱하는 게 좋은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문서 안에는 여러 가지 잡단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단어마다마다 이게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청크를 나누고 청크를 갖다 서머리를 만들어. 청크에 대한 서머리 LLM한테 시켰고 서머리를 만들고 그 서머리에 대해서 인덱스를 그러면 그냥 하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멀티 레프리젠테이션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청크라는 게 아니라 청크의 서머리 정보를 인덱싱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댄스 엑스 리트리브라는 게 있는데 얘도 그냥 앞이랑 좀 비슷한데 얘네 차이점이 뭐냐면 나누긴 나누되 프로포지션 그 논리학에서 보면 이제 명제라고 하잖아요. 명제는 어떤 사실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청킹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로포지션 의미 단위로 그러니까 특정 사실 단위로 잘라내더라. 그리고 그 사실 단위를 청크로 해서 인베딩을 해요. 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뭘 하냐면 LLM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이게 이제 프로포지셔나이저 해서 이런 걸 학습을 해서 써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댄스 엑스 리트리버라는 리트리버 이런 방법은 의미 단위로 그러니까 하나의 팩추얼 스테이트먼트 단위로 잘라서 인덱싱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덱싱하는 거 결국 인덱싱한 거는 인베딩 벡터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인베딩 벡터로 표현할 때 우리가 트랜스포머 기반 보통은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기반의 모델들이 인베딩한 데 사용이 되는데 여기 이제 댄스 인코딩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댄스에 대응된 게 스파스 인코딩인데 스파스 인코딩은 그 벡터의 차원마다 단어를 하나 부여해 놓고 해당되는 단어가 있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전에 정보 검색,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방법. 그런 거, 뭐 단어 단위로 뭐 할 때는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은 댄스 인베딩을 하고 있죠. 댄스 인베딩. 그 인베딩을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큐어리와 그 청크 또는 다큐먼트의 관련성을 보고 관련성이 높은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기 인덱싱한 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는 바이 인코드. 바이 인코드는 뭐냐면 동일한 인코더에다가 큐어리 집어넣어서 인베딩 벡터 만들고요. 다큐먼트 정확히 말하면 청크들을 집어넣어서 인베딩 벡터 쫙 만들어요. 만들어진 거 원래 미리 만들어서 벡터 DB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치를 해서 유사한 거 탑픽에만 뽑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이 인코더 방식. 크로스 인코더는 뭐냐면 별도의 모델만. 그래서 뭘 하냐면 퓨어리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각각의 후보 다큐멘트를 두 개를 집어넣어갖고 얘가 얼마나 유사하지 하는 점수를 내요. 뭐 심하면 0, 1로 내든지 아니면 0에서 1 사이를 집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훨씬 더 문맥을 잘 반영을 해서 유사한지 아닌지 판단해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모든 요소가 다 해야 되잖아요.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겠지. 이런 단점.
다음 방법으로 이제 이걸 이제 구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콜버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콜버트라는 방법은 일종의 이제 바인 코드 방식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어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아니 바인 코드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퓨어리 벡터가 퓨어리가 들어간다. 퓨어리 들어 단어들 각각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를 다 만들어. 그러니까 단어 단위로 인베딩. 그 다음에 그 문장 그 청크들에 대해서도 단어 단위로 다 인베딩. 그러니까 얘가 10개고 그 퓨어리에 10개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리트리브 된 거에 100개 단어가 있으면 10개 벡터와 100개 벡터가 있는 거죠. 그 여기 있는 10개와 여기 100개 중에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끼리 찾아. 그래서 그것들이 합을 둬. 그래서 그러니까 퓨어리를 중심으로 이 퓨어리에 있는 요 벡터하고 여기 100개 중에 누가 가장 가깝지? 같이 그 값. 요거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거. 요거 유사도의 합을 평면. 이게 맥스선, 맥스 시밀레리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로 탁 퉁쳐서 벡터 만들고 거기서 유사선을 집어넣는 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단점은 시간이죠. 시간과 계산 비용이 되게 돼. 또 인덱싱을 할 때 하이라키컬 인덱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으면 문서가 청크 단위로 나눈다 그 끝이 아니에요. 청크들은 어떤 문장 안에 청크들은 어떤 문단 안에 들어가 있고 문단은 어떤 챕터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구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로어 레벨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을 클러스링 관련된 것끼리 유사한 것끼리 근처에 있는 것끼리 클러스링하고 클러스터들의 서머리를 말합니다. 서머리에 대한 인베딩을 갖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찾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일 탑에 있는 서머리 있잖아요. 뭐 전체 문서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큐어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큐어리에 있는 인베딩 벡터와 여기 전체 문서에 대한 인베딩 벡터들을 보기 비교를 해보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련성이 높은 것들이 순서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거 찾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 레벨의 이제 서머리들에 대한 인베딩 벡터와 비교해보는. 그 탑다운으로 비교해보는. 그렇게 이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덱스. 물론 인덱스를 만들 때는 바텀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만든 다음에 관련된 거 덩어리로 해서 클러스팅하고 또 클러스팅하고 해야 되니까 바텀업으로 만들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랩터라는 거예요. 랩터라고 하면 공룡이잖아요. 이 약자가 Recursive Abstract Processing for Tree Organized Retrieval인데 성크를 갖다가 만들고 분집화를 해. 유사한 것끼리 모아.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문서들 있잖아요. 문서들에 대한 써머리를 만들. 써머리에 대해서 다시 또 분집화를 그리고 계층 구조를 만들. 그래서 아까처럼 트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리크걸 인덱싱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랩터라는 게 있습니다.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 트리 트래버스 위에서부터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시도해봤대요. 그냥 전체 쫙 깔아 모든 노트 깔아놓고 유사한 거 찾아내는 이렇게도 해봤다. 음. 그래서 여기 어퍼 레벨에 있는 건데 그러면 어퍼 레벨에 있는 거 다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nowledge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 정보를 인덱싱한 구조만, 그러니까 그 다큐먼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큐먼트는 그냥 그 텍스트를 이렇게 쪼가리 나누어서 청킹을 해서 이제 정보를 표현하잖아요. 그 잠시 전화 통화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그래프, 그러니까 날리지 그래프를 이제 사용해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날리지 그래프는 문장이 있게 되면 문장이라는 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가 이제 결국은
주어 목적어가 엔티티에 해당되는 노드가 되고 소스로가 릴레이션십 엣지가 되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 정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그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뭐 기술이 그냥 다 최근 기술이긴 하는데 레그 중에 이제 그래프 레그라는 기술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좋은 기술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레그 같은 경우에는 날리지 그래프를 주어진 다큐멘트로 좀 만들어내게 돼요. 이 엑스트랙션에서 뒤에서 한번 간단히 볼 텐데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날리지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관련된 정보들을 훨씬 더 그래프 트래버스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연결 관계가 더 의미적으로 의미 있는 거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실제 큐어리에서 주어진 정보보다 넓게 해서 질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로 표현된 데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인베딩 벡터로 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표현된 데서 리트리브를 해내게 되면 더 많은 정보 뽑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이런 날리지 그래프를 쓰는 걸로 KG 스퀘어 레그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날리지 그래프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 그래프 그 큐어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 큐어리로부터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시드 청크를 찾아내, 청크를 찾아내. 관련된 게 이거다. 그러면 관련된 그 문서로부터 뭘 찾아내냐면 여기 문서에 있는 노드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을 찾아내고 그 정보를 사용해서 날리지 그래프 찾아가 보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찾는 게 아니라 날리지 그래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퓨어리스트 찾는 게 아니라 음, 퓨어리 자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질을 해서 질 결과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트래버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뽑아내게 돼. 그러니까 시멘틱 베이스드 리트리버링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퓨어리를 가지고 인베딩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내고 찾아낸 벡터 데이터베이스부터 이제 노드와 엣지 정보를 뽑아내고 그걸 사용해서 이제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이거는 KG 스퀘어 레그를. 그래서 실제로 인덱싱하는 방법, 인덱싱하면 여기 인덱싱은 이제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건데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거는 이미 이제 허깅 페이스 같은데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계속 랭크가 바뀌고 있고 가져다 쓰면 돼요. 직접 그냥 구현할 수도 있는데 이미 리더보드가 있고 리더보드에서 보여져 있는 얘들은 이제 텍스트 인베딩에 관련된 모델들이 계속 이제 순위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리트리버인데 리트리버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리 리트리버 테크닉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큐리 라우팅, 리라이팅, 익스펜션 이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인 건 이제 데이터 클리닝이나 포매팅, 오버니제이션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상이 되는 게 벡터 데이터 스토어뿐만 아니라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벡터 스토어는 같은 말이고요. 날리지 그래프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리트리버를 해야 되잖아요. 리트리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리트리버를 하는데 이제 댄스 리트리버라고 이제 스파스 리트리버를 있어요. 그 댄스 리트리버는 인베딩 벡터를 가지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겁니다. 이거 가져와요. 경우에 따라 스파스 리트리버를 해요. 이거 되게 그냥 바보 같은 방법이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키워드 검색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들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BM25, Best Match 25라고 하는데, 텀 프리퀀시,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에서 정보 검색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개념,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뭐 찾아내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자체에서 찾아낼 때는 이런 방법을 이제 써서 할 수도 있죠. 리트리버가, 그 모델이 어떻게 돼 있냐. 리트리버하는 모델이 또 LLM처럼 머신러닝 모델이나 LLM 모델처럼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한다면 이제 리트리버 모델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컨트레스트 러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큐어리에 대해서 요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이그젠플하고 포지티브 이그젠플을 줘서
포지티브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시뮬레이트가 커지고 네거티브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작아지도록 이제 파인 튜닝을 해줘요. 이런 이제 파인 튜닝도 있고 LM 모델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Y고요. 그 다음에 인풋 다큐먼트 퓨어리가 Q이고 그 다음에 콘텍스트가 D인데 이 다큐먼트 D가 이게 지금 이게 선택이 될 녀석에 대한 확률인데 이 확률이 진짜에 대해서는 잘 나오고 그렇지 않은 녀석에 대해서는 작아지도록 이렇게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페프트에서 어댑터 모듈 사용한 것처럼 그런 걸 집어넣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줘야 되는데 다 보낸다고 해서 딱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큐어리에 대해서 적합도에 따라서 좋은 거 KK만 선택해요. 그러니까 큐어리를 그냥 리트리브를 하게 되면 쫙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쓰지 않겠다. 다 쓰는 게 꼭 좋지만 않더라.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걸 랭킹이라고 합니다. 리랭킹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LLM 리랭커, 크로스 인코더, 바이 인코더, 그다음에 머신러닝 인코더, 러닝 투 랭크 랭킹을 하는 LLM 모델이고 로그 프로버빌리티 베이스드 리랭커가 있는데 어, 먼저 이제 LLM 랭커는 리랭커는 뭐냐? LLM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좋아? 그러니까 프롬프트 잘 써갖고 이 중에 좋은 거 몇 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은 걸리죠. 이제 크로스 인코더 우리 봤던 거잖아요.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접수하는 게. 바이 인코더는 가까이 넣어서 시뮬레이트를 본 거고, 여기는 퓨어리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나온 다큐멘트들을 보고, 시뮬레이트를 조사해서 시뮬레이트 순서대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랭킹을 하는 LM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리트리브된 문장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 확률 질문 퓨어리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 모델로. 이거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이 퓨어리 들어가면 요 다큐멘트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요 다큐멘트에 대해서 요 질문이 얼마나 타당해 이걸 갖다가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도록 하는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리랭크 모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압축하는 것도 있어요. 압축하는 거. 압축은 어떻게 하냐? 문장 중 익스트랙티브 컴프레션은 어떻게 하냐면 문장 중에 중요한 문장만 선택해 골라내는. 그 다음에 앱스트랙티브 컴프레션은 뭐냐면 서머리를 하도록 하는 거. 그대로 문장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요약을. 얘는 LLM 마트를 쓰면 돼요. LLM 마트 요약해. 그러면 요약을 해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필터링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꺼내고 아닌 거는 버리고 하는. 여기 이제 LLM 링구아 2라고 하는 게 링구아도 있고 링구아 2도 있는데 얘는 이제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하는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 원래 이제 검색된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extractive compression을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꼭 끌어내. 전체 문장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문장 꺼내. 그 다음에 단어 중에 의미 있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들을 분류해내 그 정보를 가지고 뭐 압축을 한 결과를 꺼내는 게 LLM 링구아 2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레그 퓨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결과가 나오는데 탑피를 뽑아내는데 어, 문장들에 대해서 요 큐어리 같은 여러 개가 있어요. 10개 큐어리가 주어져 있고 큐어리마다 그냥 20개씩 결과를 뽑아냈어요. 그러면 그리고 뽑아내고 각각의 순위를 매겨놨어요.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할 건가? 그때 하는 방법. 각각의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퓨어리 1, 2, 3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A, B, C는 1, 2, 3 수준이 있고 B, D, A가 있고 E, A, F가 있을 때 이 식을 사용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리스프로코 랭크 퓨전이라고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도 있고 뭐 다른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다음에 리파이먼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큐어리 결과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걸로 이제 C렉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액티브 렉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뭘 하냐면 여기에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량의 리트리블 이벨리비티가 있어요. 결과에 대한 평가 모듈을 갖다 학습을 시켜놨어요. 이 모듈은 세 가지로 레이블링해 correct, ambiguous, incorrec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에서 정보를 찾는 걸 그냥 가정하고 만든 모델인데요. 만약에 이게 correct라고 나왔다. 그러면 문장이 리트리블 된 결과에 대해서 어, 결과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문장이 여러 문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문장들을 작은 문장들로 나눠요. 그래서 그 문장들에 대해서 관련성을 다시 평가를 해요. 관련성이 높은 것들만 뽑아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검색할 때, 그러니까 LLM한테 정보를 줄 걸로 사용을 해요. incorrect다. 이게 못 쓴다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밖에 그냥 그 웹에 검색하도록 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검색해서 결과를 가져. 근데 ambiguous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일부는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아까 전에 했던 커렉트 할 때 분리기에다 문장들 쫙 넣어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의미 있는 거만 뽑아내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 경우라면 다시 웹에 검색하도록 G를 만들어서 웹에 다시 한번 검색해서 결과가 끌어도. 그러니까 커렉티브 렉이라고.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게 C렉이라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인풋 레이어 오그멘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인풋에 그냥 질문할 때, 실제 질문할 때, 이렇게 관련된 거 찾는 실제 질문할 때 같이 붙여갖고 집어넣어줘. 이렇게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조금 특이한 걸로, 이게 그 퓨전 인 디코더라는 모델인데, 얘는 202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렉이 제대로 그냥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나온 건데, 얘는 뭘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 LLM이 아니라 인코더 안에 지금 나왔던 질문과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인베딩 해. 인베딩 벡터가 나와. 여러 개, 세 개였다면 세 개에 대해서 인베딩 세 개, 벡터 세 개가 나와. 그걸 갖다가 붙여요. 컨캐티네이션해서 디코드에다 한꺼번에 집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고 지금 쓰는 대부분의 방법은 같이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고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 아웃풋 레이어에서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도 이제 2020년에 나와서 오래된 방법인데 얘는 이제 그 약간 이제 지금의 렉에 쓰기는 조금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뭘 하냐면 관련된 문서들이 쫙 있어요. 리트리블 된 다큐멘트도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그 답변을 만들어낼 때마다 확률 분포에 따라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단어들이 쫙 나올 거예요. 근데 확률 분포니까 모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한 확률값들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 각각의 다큐먼트들에 대해서 답변들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에 대한 확률 분포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거에 대한 것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의 확률 들어가다 더해갖고 그 가장 큰 걸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다시 집어넣어갖고 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웃풋 단에서 하는 방법인데 이게 K 니어리스트 LM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 K 선택한 다음에 또 리피드라는 방법도 있어요. 리트리벌 피드백 인핸스드 데이터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일단 답변을 만들어내요. 실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내고 평가값이 나왔어. 평가값이 이런 식으로 확률값을 계산한다 합시다. 그 다음에 리트리벌 해갖고 리트리블 된 결과하고 그 다음에 큐리하고 집어넣어서 답변을 만들어. 그 답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요. 누가 좋은지 봐서 좋은 거 선택하고. 리트리블 한이 전과 리트리블 한 결과에 후에 그러니까 리트리블 해서 레그를 하는 결과 레그를 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해서 좋은 걸 선택했던 게 이 피드라는 거거든요. 다음 중간에 집어넣는 거가 좀 특이한 형태인데 널리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건 앞에다 다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인풋 레이어에 붙여 쓰는 거고 리트로는 방법. 리트리블 앤 이네스트 트랜스포머인데 얘는 뭘 하냐면 리트리브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풋을 집어넣어서 리트리브에서 K개를 갖다 찾아내고요. K개에 대해서 인베딩을 한 다음에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부분에 인베딩된 녀석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크로스 어텐션 이런 형태로 해서 저는 중간에 집어넣는 특이한 형태도 시도를 했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시도를 했어. 그다음에 제너레이션인데 빨리 가도록 합시다. 제너레이션인데 뭐냐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셀프렉이라는 건데 만들어내는 과정에 뭔가 제대로 해보도록 그래요. 그러니까 LLM을 학습을 갖다 파인튜닝을 시켜서 뭘 하도록 하냐면 파인튜닝 하다가 이때는 리트리브를 해 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트리브라는 그 토큰이 딱 발생하면 리트리브를 해. 리트리브된 결과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요. 그대로 이제 그또 토큰이 발생하는데 리트리브를 해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관련돼 있어, 관련되지 않아, 그 충분히 서포티브한 정보에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유용해 이런 걸 갖다 숫자 값을 해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프롬프트가 주어지게 되면 프롬프트에 따라서 중국 단어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학습이 돼서 학습을 시켜서 리트리브라는 토큰이 나오게 되면 진짜 리트리브를 하는 거예요. 리트리브에서 세 개 나왔다 그러면 세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렐러번트하고 서포티브하고 나왔고 얘는 그냥 irrelevant하다고 나왔고 렐러번트한데 partially supported 나왔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정보를 보고 요거 가장 1번이 가장 좋고 2번이 그다음 좋고 3번이 제일 나쁘네. 그러니까 1번을 선택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 갖고 결과를 얻어. 근데 1번 집어넣는데 또 그냥 뒤에서 리트리브 하라고 또 나온다. 토큰이 나오면 다시 리트리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셀프로 LLM 자체가 리트리브를 해, 평가해, 평가가 좋아, 나빠 하면서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럼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원래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 있어 여기 리트리브라는 키워드 집어넣고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렐러번트라고 뭐라고 하고 또 여기서 리트리브를 해서 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LLM 모델을 학습하고 LLM이 알아서 야, 너 리트리브 하면 해 하면 리트리브 하고 그 결과값 보고 이 결과값이 이러네. 그럼 이거 선택해서 다시 어, 그 LLM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동작. 이런 게 모델이다. 여기 이제 리라이트, 리트리브, 리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리라이트 하는 걸 갖다가 그냥 리라이트 하는 걸 리라이트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트레이너블한 LLM 모델이 그걸 하도록 하는 모델들도 있대. 그러니까 리라이트 모델에 여기 보면 RRR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모듈을 작은 LLM이 이 역할을 하고 큐어리가 주어지게 되면 큐어리에 대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프리트레인드 T5라는 모델, 라지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라지라고 해서 7빌리언인가, 적든가 그래요. 크지 않은 모델이고, 그걸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큐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큐어리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모델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PPO를 사용해서 다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간단히 들어갈 텐데 리니어하게 보면 큐어리가 주어지고 프리 프로세싱하고 리트리브하고 포스트 프로세싱하고 제너럴하고 리스폰스가 제공되죠. 우리 앞에서 봤던 RRR 같은 경우는 여기가 리트리버가 학습이 되는 모델이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컨디셔널이 가는 거는 라우터가 있어서 얘를 쓸지 쟤를 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요. 프리 리트리버 브랜칭을 하는 거는 여기서 큐어리 익스펜션이 여러 가지 큐어리가 만들어지고 각각에 대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결과가 퓨전이 돼서 가는 것도 있고 포스트로 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리트리버를 하는 걸 보게 되면 큐리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뒤에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런 브랜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리플러그라는 방법, 리트리브 앤 플러그인데요. 얘는 뭘 하냐면 포스트 리트리브 브랜칭을 하는 건데 패러럴 엑스큐션하고 이 결과들을 웨이티드 프로버비리티랑 쌍부를 해서 결과들을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겨 있고 루핑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여러 번 돌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여기는 한 번 정해진 숫자만 도는 거고 얘는 리커시브하게 가는데 큐어리를 갖다 바꿔가면서 하는 거고 얘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리트리브 그
리드 리트리브 하는 과정을 반복했던 게 있죠. 여기 이제 이터, 리트, 젠이라는 거고, TOC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앰비규스한 그 퀘스천이 있으면 이 앰비규스한 퀘스천을 갖다가 그 명확한 퀘스천을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변환을 시켜서 아닌 거는 버리고 계속 몇 개를 갖다 찾아가는 형태로 하는 TOC라는 것도 있고 이게 플레어라는 것도 있어요. 플레어라는 거는 컨피던스를 계산하고 컨피던스가 낮으면 다시 리트리브를 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셀프렉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태그를 갖다가 만들어내도록 모델 자체가 학습돼 있고 학습된 결과에 따라서 태그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라고 그랬지. 리트리버 튜닝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제너레이터에 대한 튜닝도 가능하고 리트리버와 제너레이터를 같이 튜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이전트 개념이 들어오면서 LLM을 에이전트로 그냥 바꾸려고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임받은 일 중에 다음에 어떤 걸 찾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적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하나의 에이전트로 그냥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멀티 에이전트로 해서 레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맡은 역할이 있고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근데 이 멀티 에이전트를 계층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하위 계층의 결과를 그 위에 있는 녀석이 결합을 하고 하는 형태로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프렉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프렉은 뭐냐면 다큐먼트가 있으면 다큐먼트를 그냥 청킹을 해서 그대로 인베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날리지 그래프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멀티 오브 리즈닝도 하고 컨텍스추얼 리칭한 그런 어, 퀘스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다큐먼트가 있으면 청킹을 해. 척킹된 각각의 청크에 대해서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를 찾아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엔티티들에 대해서 클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각각의 엔티티에 해당되는 정보를 요약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날리지 그래프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엔티티들에 대한 정보를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클레임들도 같은 데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클레임도 통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래프들이 엄청나게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래프들을 여기서 커뮤니티를 갖다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릴레이트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들을 찾아내는 이걸 커뮤니티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라이덴 알고리즘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붙여가는 게 반대로 나눠가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찾고 커뮤니티가 찾아지게 되면 커뮤니티 안에 뭐가 있어요? 엔티티들, 노드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릴레이션십들이 있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 안에 노드들에 대한 클레임들이 있어요. 요약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결합을 해서 서머리를 만들어요. 그 서머리가 뭐가 되냐면 커뮤니티 서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질문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탑부터 찾아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뽑혀 나오게 되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 레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프leg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거는 엔티티도 뽑아내고 릴레이션스도 뽑아내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서머리도 해야 되잖아. 이게 큰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일을 갖다가 논문에서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다 했어. 프롬프트를 잘 써서 이렇게 써갖고 이런 거는 엔티티고 이런 거는 릴레이션십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런 걸 갖다가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냈어. 그러니까 예전보다 일이 훨씬 더 이제 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치를 하는데 글로벌 서치를 할 때는 이제 홀리스틱 퀘스천이 전체에 대한 정보, 그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 커뮤니티의 서머리를 보고 답변을 얻어내기 하는 거고요. 로컬 서치는 특정한 녀석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뭐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노드를 찾아내고 그 노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보들을 뽑아서 그 정보를 레그를 웹에 대한 리트리브 다큐멘트에 대한 정보로
사용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드리프트라는 방법은 뭐냐면 로컬 서치를 하는데 커뮤니티 관련된 정보를 한꺼번에 컨텍스트 정보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이제 다른 정보까지 섞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드리프트라는 또 이제 서치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레고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여기서 언급 안 된 것들도 있고요. 많이 있고 그런데 실제 이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구현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라마 인덱스라는 것도 있는데, 라마 인덱스에 여러 가지 레그를 지원할 수 있는 녀석들이 기능들로 제공되어 있고, 헤이스테이라는 것도 있고요. 랭체인에도 레그를 갖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레가토이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레그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자기 도메인에 맞는 배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